일요일 아침 식탁 위에 된장 향기만 돌고 있네. 당신 얼굴 한번 보면 하고픈 말 또 삼키네요. 한마디 건네면 싸움 될까 입술 끝만 떨고 있네. 남자 입은 하나라서 말보다 눈이 먼저 졌네. 당신은 두 입이 있다 했죠. 하나는 웃고 하나는 운다. 잔소리도 사랑이라 그제야 나 늦게 알았네. 그때는 듣기 싫은 말이 이젠 그립게 울려오네. 여자 입이 두 개라서 우리 사랑이 버텼었죠. 밤의 불빛 하나 당신 혼자 김밥을 말고 식은 손끝 떨리는데 그 마음 나 이제 알아요. 미안하단 그 한마디를 왜 그땐 참았을까요. 남자 입은 하나라서 사랑도 늦게 배웠네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그대 웃으며 말하지만 그 입술에 번진 미소 내 가슴이 먼저 울어요. 이젠 우리 말 안 해도 돼. 눈빛으로 다 알잖아. 입은 하나 남았지만 당신 사랑은 둘이네요. 남자 입은 하나인데 여자 입은 왜 두 개일까요? 한 입으로 말하고 한 입으로는 삼키죠. 남자는 말보다 마음을, 여자는 마음보다 말을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늘 어긋나지만 또 그 말 덕에 살아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래된 부부가 서로의 두 번째 입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작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언제든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9시였어요. 주방에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김이 창문을 뿌옇게 적시고 콩나물 데치는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스며들었어요. 경숙은 뚝배기를 들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걸을 때마다 마루가 삐걱거렸죠. 주원은 벌써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 위에 얹은 채 시선은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날씨를 전했어요. 오늘은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만 식탁 위를 채웠습니다. 국 식기 전에 좀 먹어. 경숙이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걱정이었죠. 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어요. 경숙은 밥그릇을 놓고 반찬 그릇을 놓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그 사이 주원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뉴스에서 예능으로, 예능에서 다시 뉴스로. 화면은 바뀌었지만 대화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김치 집는 소리,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 그것들이 대화를 대신했어요. 경숙은 국을 떠먹으며 주원을 흘끗 봤습니다. 주원은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간 또 싸우겠지. 주원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날선 말다툼으로 번졌죠.
그 후로 주원은 더 입을 닫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왜 대화가 이렇게 힘들까? 경숙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하면 다툼이 되고 말을 안 하면 더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눈을 피했어요. 김치 접시를 보고 반찬통을 보고 창밖을 봤습니다. 주원만 빼고요. 식탁 위의 공기가 무거웠어요.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분 식사 중이세요? 딸 지우였어요. 28, 아직 미혼인 딸은 주말마다 이렇게 들렀습니다. 친정집 반찬을 얻어가기도 하고 부모님 안부를 확인하기도 하면서요. 왔어? 밥 먹었니? 경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어요. 주원도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네, 먹었어요. 근데 지우는 식탁 앞에 앉으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두 분은 왜 말할 때마다 싸워요? 아니, 요즘은 아예 말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경숙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주원은 TV 볼륨을 줄였습니다.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좀 대화를 하세요. 이러다 진짜 남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괜찮아. 내가 걱정할 거 아냐. 경숙이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주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국그릇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마셨죠.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사이의 무거운 침묵이 자신의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식탁 위엔 반찬보다 깊은 정적이 남았습니다. 뚝배기 속 된장찌개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두 사람 사이는 이미 식어 있었어요. 말이 사라진 식탁. 그게 이제 이 집의 일요일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창밖으론 봄볕이 환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빛은 이 집 식탁까지는 닿지 못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주원의 택시는 서울 도심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걸리고 차가 막히고 다시 출발하고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죠. 뒷좌석에 중년 여성이 탔어요.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원은 내비게이션을 켜며 물었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강남역 쪽으로요. 여성이 답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원은 엑셀을 밟았어요. 핸들을 돌리고 차선을 바꾸고 그 사이 뒷좌석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응, 나 지금 택시 타고 가. 아, 그냥. 남편? 에이, 그 사람 말도 마. 입이 없어, 진짜 입이. 주원은 백미러로 여성을 힐끗 봤어요.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뭐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응, 아니, 그냥 이것만. 그게 답이야. 답답해 죽겠어. 주원의 입가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성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주원은 계속 운전했죠. 말없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카드를 건네며 말했어요. 기사님도 집에 가시면 부인한테 말 좀 하세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말이 없어. 주원은 영수증을 건네며 작게 답했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여성이 내렸어요. 택시는 다시 빈 채로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주원은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동료 기사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고 누군가 웃었어요. 야, 주원아. 오늘 퇴근하고 한잔하자. 응? 동료 기사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주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집에 가야지. 에이 뭐. 집에 가봤자 또 밥 먹고 자는 거 아냐? 한잔하고 가. 괜찮아. 먼저 가. 주원은 담배를 비비며 일어났어요.
동료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주원이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경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였죠. 주원은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왔어. 경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를 보며 물었어요. 또 늦었네? 누구랑 있었어? 그 목소리엔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주원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일했어. 일만 하면 이렇게 늦어? 응. 주원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숙은 TV를 끄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엔 저녁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경숙은 물을 틀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주방을 채웠죠. 이 사람은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경숙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묻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오늘 뭐 했는지, 힘든 건 없었는지, 밥은 먹었는지. 하지만 물으면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경숙은 창문 너머 어두운 하늘을 봤어요. 싱크대 위엔 물기 묻은 그릇들이 쌓여갔습니다. 방 안에서 주원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주름도 깊어졌고요. 그는 창밖을 봤어요. 건너편 아파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선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주원은 커튼을 쳤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경숙은 설거지를 끝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원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작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이 집의 대화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 서로를 향한 침묵. 그게 부부가 나누는 유일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을 채웠습니다. 화요일 오전 11시였어요. 경숙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스쳤어요. 생선 굽는 냄새, 과일 향기, 튀김 기름 냄새. 그 모든 게 뒤섞인 시장의 공기였죠. 채소 가게 앞에 단골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순자와 미경이었습니다. 경숙이 다가가자 순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어머, 경숙이 왔네. 여기 앉아. 경숙은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게 주인이 귤 몇 개를 까서 내밀었어요. 세 사람은 귤을 까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요새 어때? 남편은 잘 있고? 미경이 물었어요. 경숙은 귤 한쪽을 입에 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뭐 잘 있긴. 말을 안 해서 잘 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 또? 아직도 그래? 순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경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에 물어봐도 응, 저녁에 물어봐도 응. 그게 대답이야. 답답해서 미치겠어.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우리 남편도 똑같아. 입이 무거워도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 미경이 맞장구 쳤어요. 순자는 귤 껍질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밥 벌어다 주는 게 어디냐. 요새 택시 기사도 힘들다던데. 경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죠. 맞아. 그래도 가끔은 대화라도 하고 싶단 말이야. 우리 뭐하러 같이 사나 싶을 때가 있어. 세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모두 비슷한 마음이었으니까요. 에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젊을 땐 달라도 늙으면 똑같아. 미경이 위로했습니다. 경숙은 웃었어요. 웃음 속에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숙은 시장을 나섰어요. 장바구니엔 배추 한 포기, 파 한 단,
두부 한 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은 무게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신호등 앞에서 경숙은 멈춰 섰습니다. 건너편에 젊은 커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남자가 뭔가 말하자 여자가 웃었습니다. 남자도 따라 웃었어요. 손을 잡고 웃고 걸어가는 모습. 경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우리도 저랬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손을 잡지 않게 된 게, 웃지 않게 된 게, 말을 나누지 않게 된 게, 신호가 바뀌었어요. 경숙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후 2시였어요. 경숙은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주원은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주원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어요. 경숙은 대답 대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갔어요.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채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다듬고 파를 씻고 두부를 냉장고에 넣었죠. 그러다 문득 손이 멈췄어요. 경숙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말도 사치네.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고요한 집안에선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던 주원의 귀에도 들렸어요. 신문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른 척했어요.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 냈을 뿐이었죠. 경숙은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노란 잎을 떼어내고 물에 씻고 물기를 털었어요.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저녁 5시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우였어요. 회사 가방을 어깨에 맨 채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경숙이 주방에서 나왔어요. 주원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왔니? 저녁은? 아직이요. 근데 지우는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뭔데? 경숙이 물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둘이 이혼할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경숙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요새 보면 너무 안 좋아 보여서요. 말도 안 하시고 웃지도 않으시고. 주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만 봤습니다. 경숙은 지우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럴 나이도 지났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쓸쓸함이 더 컸어요.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답은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저녁 식탁이 차려졌어요. 세 사람은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만 식탁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론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장에선 그렇게 많던 말들이 집에 돌아오면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숙의 입은 시장에선 열려 있었지만 집에선 닫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집의 풍경이었습니다. 말 대신 침묵이, 웃음 대신 한숨이, 온기 대신 서늘함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3시였어요. 주원은 베란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어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숙이 정리 좀 하라고 잔소리한 지도 벌써 2달째였죠. 그는 상자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어요. 낡은 옷가지, 지우의 어릴 적 장난감, 색바랜 사진첩.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맨 안쪽 상자를 열었을 때였어요. 낡은 카세트 테이프 몇 개가 나왔습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주원은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결혼 1주년 마이너스 1998년 5월. 주원의 손가락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창고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건전지를 갈아 끼우고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죠. 지직, 지직.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그리다 이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해? 녹음 시작했어? 젊은 경숙의 목소리였어요. 28배 경숙. 결혼한 지 1년 된 경숙.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됐어. 뭐라고 할 거야? 주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30살 청년의 목소리. 지금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그냥 당신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녹음해두고 싶었어. 주원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테이프를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봤어요. 그때는 이랬구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편이 아렸어요. 테이프 속에서 젊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농담하고 장난치고 웃던 목소리. 그 목소리들이 27년의 시간을 가로질러 지금 여기에 닿았어요. 주원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6시였어요. 경숙이 저녁 준비를 끝내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주원도 건너편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한 숟가락 뜨고 반찬을 짚고 국을 마시는 시간. 주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옛날엔 뭐로 싸웠지? 경숙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어요. 주원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남편이 먼저 꺼낸 말이었죠. 갑자기 그건 왜? 그냥 궁금해서. 경숙은 피식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기억은 왜 해?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어. 주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경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짧은 대화는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 대답이 오히려 더 허전했습니다. 주원의 가슴에 무언가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녁. 주원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 남았어요.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그는 소파에 앉아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어요. 테이프가 돌아갔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얼마나? 그냥, 많이. 주원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땐 말이 많아서 좋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주원은 눈을 감았어요. 테이프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지직, 지직, 소음 뒤로 경숙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밝고 행복한 웃음. 그 웃음이 거실을 채웠어요. 주원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라디오에선 밤 10시를 알리는 시보가 울렸어요. 주원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끄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멀리 불 켜진 아파트들이 보였습니다. 주원은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결혼 1주년이라 쓰인 그 낡은 테이프, 그 안에 담긴 목소리들, 27년 전 말이 많았던 그 시절. 주원은 테이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방 안에서 경숙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주원이 했던 말이 자꾸 맴돌았죠. 우리 옛날엔 뭐로 싸웠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었을까? 경숙은 책을 덮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거실에선 라디오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밤이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가 지금의 침묵 속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요일 정오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숙이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엄마, 점심 안 드셨죠? 아직. 들어와. 지우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 소파에 주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 대신 눈인사였습니다. 경숙은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뒤따라 들어왔죠. 엄마, 도와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넌 나가서 아빠랑 있어. 하지만 지우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엄마가 상을 차리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깍두기. 평범한 일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았어요. 주원은 맨 앞자리에, 경숙은 주방과 가까운 자리에, 지우는 그 사이에 앉았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뜨고 국을 마시고 반찬을 집는 시간. 하지만 대화는 없었어요.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버지는 밥만 먹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반찬을 자꾸 건네기만 했죠. 공기가 무거웠어요. 음식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가 식탁 위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두 분. 경숙과 주원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경숙이 물었어요. 지우는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서로 피곤하다고만 하지 말고 대화 좀 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주원은 숟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경숙은 국그릇을 내려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우린 대화해. 경숙이 애써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요? 아침엔 응, 저녁엔 그래. 그게 대화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 젓가락을 놓았어요. 넌 몰라. 뭐려? 나이 들면 말이 다 상처야. 경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우는 어머니를 봤어요. 말을 안 해도 상처잖아요. 지금처럼. 경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으로 밥그릇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주원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툭! 작은 소리였지만 식탁 위에 크게 울렸습니다. 지우는 아버지를 봤어요. 주원은 창밖만 봤습니다.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어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주원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죠. 지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둘 다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는 말 안 해도 엄마가 알아줄 거라 생각하고 엄마는 아빠가 알아서 말해줄 거라 기대하고 그러다 둘 다 상처받고 또 입 닫고 경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주원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가 맞았어요. 둘 다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힘들다는 걸 모른 채 난 그냥. 주원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경숙도 작게 말했어요.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풀어질 듯한, 녹아내릴 듯한 침묵이었죠. 지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두 분이 싸우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무서워요. 남처럼 사시는 거 보는 게. 경숙의 눈가도 촉촉해졌어요. 주원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주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경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경숙도 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제대로 눈을 마주 본 게. 지우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천천히 이야기해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식탁엔 두 사람만 남았어요.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밥도 다 먹지 못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원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 말하는 게 서툴러서. 경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그래. 요구만 했지 기다려주질 않았어. 주원의 손이 식탁 위로 움직였어요. 경숙의 손도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닿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작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론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드리운 그림자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어둠 속에서 부엌불이 켜졌습니다. 경숙이 냉장고 문을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김, 단무지, 당근, 계란, 시금치, 도시락 봉사를 위한 김밥 재료였습니다. 싱크대에 도마를 올려놓고 칼을 꺼냈어요. 당근을 채 썰고 계란을 부치고 밥을 식히는 동안 경숙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이었어요.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밥이 식자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김 위에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돌돌 말아 올리는 동작. 하나, 둘, 셋. 김밥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어요. 주원은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봤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죠. 방문을 열자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주원은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경숙이 김밥을 말고 있었어요. 혼자서 모두가 자는 시간에 주원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숙의 손이 멈췄어요. 김밥을 반쯤 만 채로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만 가득한 창밖을.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 손도, 이 마음도 식었네. 목소리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함도. 주원의 가슴이 저릿했어요.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지, 그냥 있어야 할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숙은 다시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주원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경숙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손도, 이 마음도 식었네. 눈을 감아도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5시 반이었습니다. 경숙은 김밥 20줄을 다 말았어요. 도시락 용기에 하나씩 담고 뚜껑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엌을 정리하고 불을 끈 뒤 방으로 들어갔어요. 주원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경숙은 조용히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아침 8시였어요. 경숙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주원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경숙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김밥 싸서 나갔다 올게. 주원은 거실에 서서 그녀를 봤어요. 입안에서 말이 맴돌았습니다. 나도 도와줄까? 그 한마디만 하면 됐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숙이 신발을 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주원이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 다녀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어요. 다녀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현관에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주원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왜 말을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도와주겠다는 말 한마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주원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똑 울렸어요. 주원은 부엌을 봤습니다. 깨끗이 정리된 싱크대, 닦여진 도마, 정돈된 냉장고. 경숙이 새벽에 혼자 한 일들이었어요. 이 손도, 이 마음도 식었네. 그 말이 다시 들렸습니다. 주원은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했고, 후회스러웠고,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숙은 나갔고, 말할 기회는 지나갔으니까요. 창밖으론 아침 햇살이 밝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말하지 못한 후회가 공기처럼 맴돌았어요. 무겁고 답답하고 숨막히게. 주원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텅 빈 거실에서. 오전 10시였어요. 주원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경숙의 번호를 눌렀어요.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지? 전화를 걸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할 말은 많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주원은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재료들이 보였어요. 김, 당근, 시금치. 주원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엔 꼭 말해야지.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일지는 몰랐어요. 집엔 다시 고요만 남았습니다. 말없는 후회, 전하지 못한 마음, 식어버린 온기. 그것들이 집 안구석구석을 채우고 있었어요. 주원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 집의 시계는 멈춰 있는 것만 같았어요. 수요일 오후 2시였어요. 경숙은 봉사 모임이 있어 나갔습니다. 점심때쯤 돌아온다던 말과 달리 연락이 없었어요. 주원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프로그램인지도 모른 채 멍하니 화면만 봤어요. 식탁 위에 경숙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하려고 두고 간 거였죠. 진동이 울렸어요. 문자가 온 모양이었습니다. 주원은 일어나 휴대폰을 집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딸 지우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요? 주원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그때 화면에 앱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음성 녹음 앱이었습니다. 아이콘에 빨간 점이 찍혀 있었어요. 읽지 않은 파일이 있다는 표시였죠. 주원은 망설였어요. 들어가도 될까? 이건 아내의 사생활 아닐까?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앱을 열었어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3월 12일 마이너스 오늘의 일기, 3월 18일 마이너스 오늘의 일기, 4월 2일 마이너스 오늘의 일기. 주원은 가장 최근 파일을 눌렀습니다. 4월 9일 마이너스 오늘의 일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 소음 뒤로 경숙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별일 없었어? 아침에 밥 차려주고, 점심엔 시장 갔다 오고, 저녁엔 또 밥 차리고, 뭐 항상 똑같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자꾸 외롭네. 사람이 옆에 있는데 외로운 게 이상하지? 말을 안 하니까 그런가 봐. 주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말이 많다고 했지. 근데 그건 당신이 말이 없어서 그래. 내가 말을 안 하면 집이 너무 조용해. 무서울 정도로. 경숙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이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눈 마주치는 게 어색해졌어. 이게 부부 맞나 싶을 때가 있어. 주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래도 미운 건 아니야. 밉다기보다는 슬픈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녹음이 끝났습니다. 주원은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서 있었어요. 한참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도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가슴이 먹먹했어요. 경숙이 혼자 이렇게 녹음을 남기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다는 게 그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주원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주원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운전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 재료를 샀어요. 김, 단무지, 당근, 햄, 계란.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걸 들고 집에 가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반이었어요. 주원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부엌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경숙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경숙이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주원은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응. 주원은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경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뭐야? 아, 이거. 주원은 장바구니를 싱크대에 내려놨어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말아볼까? 김밥. 경숙이 멈췄어요. 칼을 든 채로. 뭐라고? 김밥.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경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응.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경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놀란 웃음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 다 듣네. 주원도 따라 웃었어요. 어색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늦었지?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경숙은 칼을 내려놨어요. 주원은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당근은 이렇게 채 썰면 돼? 주원이 물었어요. 경숙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더 얇게. 그래야 말기 편해. 경숙이 주원의 손을 잡고 칼질을 가르쳐 줬어요. 오랜만에 닿는 손이었습니다. 계란은 내가 부칠게. 경숙이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주원은 당근을 썰고 경숙은 계란을 부쳤습니다.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모습. 얼마만이었을까요? 밥을 시키고 재료를 준비하고 김을 펴는 시간. 주원이 서툴게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밥이 삐져나오고 재료가 쏟아졌습니다. 아, 이거 어렵네. 주원이 웃었어요. 경숙도 웃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여기 이렇게 눌러. 경숙이 주원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어요. 함께 김밥을 말아 올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첫 번째 김밥이 완성됐어요. 모양은 삐뚤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됐다. 주원이 말했어요. 경숙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했어. 두 번째, 세 번째 김밥을 말았어요. 점점 나아졌습니다. 주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경숙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 주원을 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너무 강요했나 봐. 아니야.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김밥을 말던 손이 천천히 맞닿았어요. 오래된 감정의 매듭이 천천히 풀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였어요. 식탁에 김밥이 놓였습니다.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번 침묵은 달랐으니까요. 차갑지 않았어요. 온기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론 별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부엌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였어요. 봄날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주원과 경숙은 함께 공원으로 나왔어요. 경숙이 도시락을 쌌습니다. 주원이 돗자리를 챙겼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경숙이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방울토마토, 그리고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차. 주원이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맛있네. 경숙이 웃었습니다. 당신이 같이 만든 거잖아. 그러게. 내가 만들어서 더 맛있나 봐. 두 사람은 웃었어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벤치 위로 떨어졌어요. 경숙이 손으로 꽃잎을 받았습니다. 예쁘다. 주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벚꽃을 보는 게 아니라 경숙을 보며. 공원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젊은 부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 조깅하는 청년들. 평화로운 봄날의 풍경이었어요. 경숙이 차를 따랐습니다. 종이컵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주원이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경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알겠어. 주원이 경숙을 봤습니다. 뭐가? 당신 마음. 전엔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 주원이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주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입은 하나라도. 이제 마음은 둘이네. 경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자의 입은 하나인데 여자의 입은 두 개라잖아. 근데 우린 반대가 된 것 같아. 말은 적어졌는데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거든. 경숙이 피식 웃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도 맞잖아.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햇살이 두 사람의 손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주원이 작은 라디오를 꺼냈어요. 요즘 공원 나올 때마다 들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스위치를 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잔잔한 재즈였죠. 곡이 끝나고 DJ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사랑은요, 대화로 시작하지만 침묵으로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주원과 경숙은 동시에 라디오를 봤어요. 그리고 서로를 봤습니다. 주원이 라디오를 껐어요. 이제는 조용한 게 무섭지 않네. 경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주원의 손이 벤치 위로 움직였습니다. 경숙의 손도 천천히 다가갔어요. 이번엔 닿았습니다. 손이 겹쳤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강아지가 짖었습니다. 공원의 모든 소리가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겐 침묵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온기 있는 침묵, 이해로 가득한 침묵. 경숙이 주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주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대로 있어줬죠.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손을 잡은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햇살이 점점 따뜻해졌어요. 벚꽃은 계속 날렸습니다. 저 멀리서 딸 지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손에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두 분 여기 계셨네요. 지우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건넸어요. 먹어요. 오늘 날씨 좋은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맛있잖아요. 경숙이 아이스크림을 받았어요. 주원도 받았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둘이 화해했네요? 경숙이 웃으며 답했어요. 화해는 무슨, 원래 안 싸웠어. 주원도 웃었습니다. 그래, 안 싸웠지.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네네, 알겠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또다시 흩날렸어요. 주원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좋은 날씨다. 경숙도 하늘을 봤어요. 그러게. 지우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친구 만나기로 했거든요. 두 분은 천천히 있다 가세요. 그래, 조심히 가. 경숙이 말했어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다시 두 사람만 남았어요. 도시락은 거의 비었습니다. 차도 다 마셨어요. 주원이 일어났어요. 경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산책할까? 경숙이 그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좋아.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나란히.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침묵이 이제는 무섭지 않았으니까요. 차갑지 않았으니까요. 침묵이 온기가 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사이. 그게 이제 두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주원과 경숙은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꽃잎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어요.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경숙이 멈춰 섰어요. 주원도 멈췄습니다. 경숙이 주원을 봤어요. 주원도 경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 모든 말들이 침묵 속에 담겨 있었어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봄날의 공원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말이 아닌 마음으로, 침묵이 아닌 온기로, 남자의 입은 하나, 여자의 입은 둘이라는 말. 이제 그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입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몇 개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이제 하나였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침묵해도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도시락 보자기가 나풀거렸어요. 라디오는 꺼져 있었지만 새들의 노래가 들렸습니다. 봄날은 깊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온기 속에서